인간의 창의적인 삶과 거룩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 인문학. 몇 년째 이상한 풍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인문학 책이 쏟아지고 인문학 강연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데 정작 대학 안에서는 인문학과가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문학을 걱정하면서도 인문학에서 위로와 생각거리를 찾습니다. 이 모순된 장면 자체가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한 무늬를 잘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인문이라는 말은 그대로 사람의 무늬입니다. 인문학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학문이지요.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하늘의 무늬, 천문과 강과 땅의 무늬, 지리를 따라 별자리를 읽고 정착지를 고르고 길을 내며 세계를 넓혀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무늬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수학이 자라났다면 인간의 무늬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자라난 학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창의적인 삶과 거룩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인간이 일상 속에 남긴 무늬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적 토대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기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이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도 결국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모여듭니다. 예수는 사랑을, 석가모니는 자비를, 공자는 인을 강조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와 이웃 사이의 사랑을 통해 인류는 생명의 씨앗을 이어왔습니다. 인문학이 비추는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랑이 사라질 때 사람과 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사랑도 공부를 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창의적인 삶을 살았고 그 삶의 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아는 일도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문학과 예술, 전기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그들의 기쁨과 두려움, 선택과 후회를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는 일도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문학이 지닌 큰 쓸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문학은 역사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역사 공부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와 실수를 함께 배우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선택과 그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해할 수 있고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때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예측할 힘도 조금씩 길러집니다. 마치 복잡한 수식 속에서 변수 x를 하나씩 찾아내듯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인과관계를 찾아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철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은 정말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수학처럼 공리와 논리를 세워 깔끔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철학에서 다루는 질문 대부분은 한 줄의 공식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질문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물음들 곁을 맴돕니다. 위대한 지성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며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주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 앞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열립니다. 높은 차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수학을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문학이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무엇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가를 묻는 학문이라면 수학은 그 물음 속에서 드러난 무늬를 숫자와 기호, 도형과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언어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를 가진 생명체조차 보이지 않는 힘과 법칙에 따라 온전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생성과 소멸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연에서 안정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세계를 해석하려면 눈앞의 자연을 몸으로 체득하는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독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이 쌓여 있을 때에야 수학이 밝혀낸 자연의 무늬와 인간이 남긴 삶의 무늬를 함께 겹쳐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무늬를 읽는 언어가 수학이라면 인간의 무늬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인문학입니다.
수학이 우리에게 더 멀리 보고 더 정확히 계산하는 힘을 준다면 인문학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창조하고 어떤 죽음을 준비하며 서로의 행복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이 오래된 물음 앞에서 인문학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